안녕하세요. 서민 입장에서 재테크 이야기하는 서민테크입니다. 저는 미국 주식 7억, 한국 주식 3천만 원 투자하고 있고 4억은 현금으로 발생시키기 위해 배당주에 투자해서 월 300만 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으로 돈을 불리기 위해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어요. 원래 SPLR도 배당주여서 월 4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 놓고 퇴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배당을 갑자기 안 준다고 해서 월 300만 원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7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고요. 4억 배당주로 성장주에 투자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냐고 말이죠. 사실 돈만 보면 퇴사하지 말고 모든 돈을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저에게는 남들이 인정하는 20억을 빨리 만들기까지 스트레스 받더라도 회사를 더 다니던지 아니면 돈을 좀 천천히 불리더라도 스트레스 안 받고 회사를 그만둘 거냐라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 목표는 큰 돈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가난한 삶과 회사 노예를 탈출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며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굳이 아파트에 안 살아도 되고 깨끗한 원룸에만 살아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제가 뭘 할 때 행복해야 하는지 알고 그 최소 비용을 불로소득 월 300만 원 이걸 만들기 위한 6억을 만들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주에도 몇 억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재산도 불어날 것이라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제가 원하는 삶이 남들처럼 높은 생활 수준이 아니었기에 저축력이 높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빠른 파이어족이 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집 한 채 아니면 몇십억 있어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소비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높은 목표 금액을 설정했을 거고 저축을 잘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파이어족이 실패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이 파이어족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해야 하는 것은 저축입니다. 저축력이 높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절대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새 나가는 구멍부터 막아야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투자로 큰 돈을 벌릴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재산을 불리는 과정은 저축률을 첫 번째로 올려야 하고 그 다음은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로 돈을 불리는 것이죠. 투자는 남들이 안 좋다고 할 때 매수하고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한 종목들은 항상 남들이 관심 없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락할 때 투자하면 안 된다고 비웃죠. 그러나 이건 저의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들이죠. 저도 투자의 대가들이 하는 말을 실천했을 뿐이고 투자로 항상 돈을 벌어왔기에 누구나 실천만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단하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4만 전자 되었을 때 사람들은 삼성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끝났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분명히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후 호재들이 발생하더니 어느새 삼성전자는 7만 원이 되었어요. 요즘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계약해서 수주를 따냈다는 호재도 있고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런 호재들을 저 4만 전자 되었을 때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많이 상승한 주가가 예상 못한 악재가 터져 하락하듯이 많이 하락한 주가도 예상 못한 호재로 인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건 그냥 주식 규칙의 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는 매수하라고 권해드렸지만 같은 반도체이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SK하이닉스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상승한 종목은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제 투자 원칙이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4만 전자 되었을 때 많이 상승한 SK하이닉스를 매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성전자는 40% 상승할 동안 SK하이닉스는 60%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삼성전자와 같이 40% 상승해서 결국 현재는 같은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많이 상승한 SK하이닉스 매수해도 괜찮은 거 아니었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건 상승 추세에 매수해서 잘 된 경우입니다. 많이 상승했을 때 매수해서 떡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돈 버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수익률이라도 평균 단가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의 평균 단가는 저점에 있고 전 고점까지 한참 많이 남은 상태라 아직도 싼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 편안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돌파하여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악재가 터져 떡락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재 한번 터지면 장기 보유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주식 투자하면서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저게 앞으로 상승해 주겠어? 라고 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종목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조만간 상승해 주겠어 라고 생각했던 만큼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종목들을 눈으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돈을 벌어 보았고, 성장했던 우량한 종목이 악재로 인한 위기가 있을 때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M도 소송으로 인해 사람들은 상폐된다고 하며 고점 대비 50% 이상 떨어졌었지만 저는 저 구간에 매수를 했었고, 결국 지나고 보면 지금은 100% 이상 상승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이키도 관세와 실적 부진으로 하락했을 때 매수하기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또 좋은 흐름으로 상승해주고 있어서 시간만 지나면 분명히 전고점까지는 상승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송 때문에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한 유나이티드 헬스 매수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만약 유나이티드 헬스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면 저는 지금과 같이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량한 대형주는 위기를 극복할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전고점을 뚫고 상승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몰빵 투자가 아닌 분할로 매수를 해야겠죠. 결국 본인이 하락의 고통을 얼만큼 감수할 것이냐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은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월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제가 2022년 하락장에 FNGU를 1억 투자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은 상폐될 확률은 10% 이하겠지만 진짜 재수없게 상폐된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월 현금 흐름 500만원을 발생시킬 수 있었기에 1억이란 돈은 2년만 지나면 복구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투자에서 돈그릇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투자금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력과 저축력을 높이는 것이고 이게 곧 투자 실력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투자에서 가장 기본은 월 현금 흐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 현금 흐름이 높아야 돈을 잃어도 괜찮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하락의 공포를 이겨내고 매수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걸 실천한 사람만이 돈을 벌었다는 걸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으셔야지 사람의 감정대로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 시스머니가 커지기 전까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삶을 사셔야 인생이 변합니다.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매수해야 하는 고통, 남들이 놀 때 일을 해야 하는 고통, 남들이 소비할 때 저축해야 하는 고통을 느끼지 않은 서민은 절대로 투자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